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3 총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16년 만에 이어서 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의 제20대 국회가 오는 30일 문을 엽니다. 상당한 전국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국민의당 광주 서구 갑 송기석 당선인을 초청해 상생과 민생 제20대 국회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종민 정치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조선 의원이시고요.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을 좀 들려주십시오. 예, 무엇보다도 일단 먼저 이렇게 신인인 저를 광주 우리 시민과 서구 지역 주민께서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의 그 개인적인 영광, 기쁨보다는 우리 국민의당이나 저희한테 대한 기대, 많은 희망 이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앞으로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국익과 민생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정치 신인 저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충분한 견제도 해야 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 법률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일단 정책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양극화 해소라든가 우리 지역 차별 문제, 특히 예산이나 인사 이런 문제도 해소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지하다시피 여소야대 3당 체제가 됐습니다. 국회 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16년 만에 여소야대, 20년 만에 3당 체제가 정립된 그런 선거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특히 여소야대라든가 3당 체제 이런 그 정치 구도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른바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도 제대로 정치가 기능을 못한 거 아닙니까? 또한 양당 체제 하에서도 두 당만이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데도 제대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정치 현실 지난 19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소야대 이 의회 상황에서는 그동안에는 여당과 정부만이 우리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졌는데 이제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야당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당연히 책임이 따릅니다. 지난날에 있어서는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아도 국민으로부터 비판, 질책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야당에도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두 야당이 더욱더 힘을 합칠 걸로 보고요. 또한 3당 체제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여당, 야당, 양당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쭉 봐왔지만 오로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원하는 정책 입법,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또 요구하는 것을 자꾸 늘어지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경제, 민생 문제 빨리 해야 될 거에도 발목 잡기 또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당, 어느 당도 과반수, 특히 5분의 3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제 3당 체제 하에서는 이른바 그 조정자 역할, 그 역할 할 수 있는 정당이 있기 때문에 서로 더 쉽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도 있지만 기대 역시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거셌습니다. 네. 녹색 돌풍이라고 하기도 했죠. 예, 특히 광주는 8개 지역구에서 모두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지역민의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 이제 신인이신데 네. 기성 정치와는 다른 또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새 정치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예.
예. 우리 광주 시민이나 특히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요즘 이제 정치인들 공부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첫째가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 아닌가. 즉, 그분들은 다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국회를 싸우는 장소,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여야 간의 협상 이런 것도 싸우는 거로 생각하는 그런 DNA가 존재하는 거 아닌지. 과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로 그것만을 좀 얻어지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국회에 어제 가서도 연찬에 가서도 보니까 이곳은 싸우는 곳이 아니고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대화 타협 그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토론의 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새정치라는 것은 지난날처럼 특정 계층만을 위한 그런 정책, 그걸 편다거나 또는 앞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서 경쟁하지 않아도 충분히 또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재선을 위한 계파만 쳐다보는 거죠. 결국 그 계파의 이익만을 위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결국 패권주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패권주의에 그렇게 젖어 있는 결론은 이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국회를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의 장으로 생각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에 의해서 양보, 타협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정치에 있어서도 패권이나 특권층만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정치, 그게 새로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아무래도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1호 법안은 무엇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당에서 우리 이제 1호 법안으로 정한 공정성장에 관한 거라든가 낙하산 금지법, 이른바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정치를 위한 그 법안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연말까지 약 81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더욱이 이번에 최근 한전 감사 인사를 보더라도 부실수사 세월호 관련 책임을 진 사람이라거나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다시 감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 또는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임명하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해서 이른바 낙하산 금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특히 경제에 있어서 이렇게 갑질이라든가 서로 대금, 하도급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좀 제대로 막으려면 이른바 저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공정한 경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게 그렇게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성공하였습니다. 성원해 준 지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말씀 한번 들려주시죠. 정말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데 대해서 어떻게 감사의 말씀 드려야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감사의 마음에 대한 보답하는 길은 제가 그동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서 얻은 그런 경험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기른 능력 그것을 정치 영역에서 우리 광주 정신을 사법에서 실현했다면 이제 정치에서 정말 광주 정신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정치인 이런 걸로 정말 거듭날 수 있는 게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열렬한 성원에 대한 보답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꼭 광주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 한 사람 나왔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의정활동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어디이며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간의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광주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아시아 문화전당 이게 개원은 했지만 그 컨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산업화와 관련된 이런 분들이 충분치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올해 이제 비엔날레가 또 열리는데요. 점점 그 관람객 수가 8분의 1로 줄을 정도로 정말 초라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당이 또는 비엔날레 이런 것들이 광주가 지향하는 문화 수도에 있어서 제대로 그 역할을 그 지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일지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문위에서 우리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뜨렸거나 거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저와 같은 신인에 대한 지지,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았었죠. 이것과 연결시켜 보면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우리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특히 우리 야권의 심장부인 이 광주에서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없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실제 정치에서도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희망, 기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착실하게 우리 광주 시민과 지역 구민과 눈높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정치를 통해서 그런 희망과 미래에 대한 그 기대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석 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당선인으로부터 제20대 국회 운영과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4.13 총선 당선인을 초청해 대담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